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우리 두산중공업, 자, 작은 산부터 큰 산, 그리고 저기 먼 산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 이런 많은 산들을 좀 넘어가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이 신재생 쪽의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 의견에서 또 여러 가지 브리핑을 좀 드려볼 텐데요. 참 사실 단기적인 시세를 보면은 굉장히 좀 고가놀이를 하는 듯하면서도 추가적인 하락을 더 불러올 수도 있을 만한 어떤 패턴이긴 하지만, 이 시야를 좀 더 넓게 보고 주가를 좀 더 폭넓게 보면은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매력 있는 단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매력 있는 사업의 어떤 흐름을 좀 우리가 식별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손을 대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기준에서 또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연속 음봉이 출해가 되면서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좀 적지 않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 뭐 대부분의 분들께서 정말 이 꼭지점, 이 꼭대기 가격에 편입하신 분들이 물론 누군간 있겠죠. 하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없으시길 바래 봅니다. 근데 뭐 사실 있다라고 해도 이 종목이 당장에 무너진 종목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렇다라고는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긴 있겠지만, 자, 솔직히 두산중공업은 굉장히 복잡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잡하고 봐야 될 것도 많고 또 헤쳐나가야 될 것들도 많고 굉장히 복잡해서, 그리고 일단은 좀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글쎄요, 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뭐 가져가셔도 좋긴 좋겠죠.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면 내가 그만큼 또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렇죠? 자, 일단은 국내외의 어떤 뭐 에너지원 전환 기조로 인해서 원전이나 또 석탄 화력발전소 수주와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타격을 좀 많이 입어왔습니다. 자, 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차입금 5조 원 내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의 연간으로 볼까요? 18년과 19년 각각 또 7천억 원대, 그다음에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이렇게 해서 지배 순손실을 기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그동안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금들도 많이 좀 있기도 있었지만, 자, 아무튼 2020년 우리 올해에, 지금 아직 뭐 올해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그 국채은행의 자금 지원이랑 또 3조 원의 자구안 수립하면서 일단은 첫 번째로 또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있었죠. 뭐 유상증자 1.17조 원 정도, 그쵸? 1조 1,700억 원 정도와 또 오너 부유 그 두산 퓨얼셀 지분을 23% 동사에다가 수증한 거, 그다음에 6천억 원 정도 내외가 되죠.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요것도 8천억 원 내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그 이후에 지구환 이행 그 기조와 정부의 어떤 에너지 전환 정책 발표를 통해서 동사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바닥 대비해서 거의 지금 뭐 한 연초로 볼까요? 연초 대비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온 건 맞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도 굉장한 상승 시세는 맞지만 주봉이나 월봉을 놓고 보면요, 아직까지도 저기 밑바닥에 놓여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무조건 뛰어들여서 앞으로의 업사이드를 다 챙겨가면 되는 것이냐? 주식을 단순하게 월봉, 주봉만 놓고서 편입을 하게 되면요,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참 수익 내기가 그렇게 솔직히 쉽지만은 않겠죠. 특히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00%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모를까, 저도 사실은 이런 단가부터 이날 정확하게 편입을 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바로 했었거든요. 바로 하고 나서 지금 이제 다 매도를 하고 나서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앞으로 또 어떻게 보유를 해야 되냐, 언제 들어가야 되냐 질문이 많으세요. 근데 질문이 많으신데, 일단은 종목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건 제 스타일입니다. 너무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뭔가 복잡한 걸 되게 싫어해요. 복잡함이 많은 종목을 사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너무 선호하진 않습니다. 살펴봐야 될 것들도 많고, 차라리 이 정도의 내 정신력을 그냥 제가 분산해서 한 두 종목 정도 편입하는 게 낫지 않나, 좀 더 깔끔하고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두 종목을 편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머리 쓰면서까지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저 기준이에요. 저 기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추천하지도 않고 보유를 하고 있지도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거 외에도 봐야 될 종목들도 많고, 물론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저 멀리 본다라고 했을 때 기업이 성장하고 혹은 좋지 않았던 것들이 좋을 쪽으로 턴어라운드 해주는 거에 대한 그런 반전에 대한 부분들, 또 거기에 따른 서프라이즈성 주가의 차익, 혹은 뭐 배당이 아직까지 뭐 두산중공업 배당 지급하기까지는 어렵지만 뭐 배당까지 혹시나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추후에 아주 먼 일이지만 그러면 또 좋은 현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업, 그러면 그만큼이나 당연히 좀 더 주가적인 퍼포먼스가 클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잘 되고 있는 녀석이 계속 주목을 받아서 어느 정도 시세를 유지해주고, 물론 앞으로 성장성과 지속성이 있다라고 하면 뭐 더 큰 매력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반전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물론 제약바이오와 비교는 할 수는 없죠. 두산중공업을 제약바이오랑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물론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좀 신경 쓰고 머리 아파할 게 좀 많기는 많다라는 건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리포트 좀 하나 같이 살펴드릴 텐데요. 자, 넘어야 할 산들 해가지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요 포인트만 좀 먼저 살펴보시면, 해외 수주 잔고들의 진행 상황, 그 다음에 추가 부실 가능성 등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2020년 인도 법인에서만 3천억 원을 상각, 그리고 또 구사업에서 신사업으로 사업 전환기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맞습니다. 이런 팩트, 여기 사실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 팩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기보다도 지금 이런 팩트들만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쭉쭉쭉 보시면 에너지 산업의 안보 정책과 파급력, 그리고 동사의 기술력 등을 감안시해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은 국내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대장주 역할이 적합하다라는 전망을 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전망과 모멘텀일 뿐 뭐 절대값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자, 하지만 우리가 더 단기적으로, 일단 지금은요 조금 더 단기적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죠.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자,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VIP님들께 시장 브리핑을 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좀 전에 장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일단 내일 만기일, 그렇죠?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내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큰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다 하락을 면치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대폭락이 나오겠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락과 조정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데미지가 가해질 수 있겠죠. 특히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라도 많은 초보분들이나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뭐 여기 60일에 지지받니, 어디서 지지받니, 뭐 여러 이야기가 많죠. 그렇게 따졌을 때 60일선에 이제 지지 완전 깨버린다? 그럼 심리적으로 좀 추가적인 더 하락이 우려가 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알고 있으면 이제 그런 외부적인 영향이 됐든 뭐가 됐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유 종목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도 지금 시장 분위기와 상황에 맞게끔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는 대응을 좀 해놓자. 주식은 어차피 후회가 따라요. 팔고 나서 오르든 뭐 팔지 않고 나서 떨어지든,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서 모두 다 후회는 합니다. 하지만 잃지 않고 후회를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고 고려를 해보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이벤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앞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셀트리온 형제들. 지금 이 녀석들이 굉장히 문제예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또 그다음에 반도체 탑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굉장히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에요. 근데 셀트리온 형제들은요, 시가총액 규모가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못 미치긴 해도 이 종목들이 그래도 시가총액 거의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얘네들이 큰 핸들링을 보일 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움찔움찔해요. 코스닥 특히나 굉장히 움찔움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계속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만한 내용, 저거에 대해서 셀트리온 형제들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우리나라 국내 쿼드라플 위칭데이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주 다음 주에 미국 시장에서의 선물 옵션 만기 일정이 있고요. FOMC 회의 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S&P 500 지수 편입 일정이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이사를 가는데 테슬라도 뭐 이렇게 보시면 S&P 지수 편입 리밸런싱으로 볼 때 인덱스 자금이 6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 그 다음에 액티브 100억 달러, 그 외 추종 자금이 1000억 달러 정도가 편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딘가에서는 자금이 이탈되고 테슬라로 유입이 된다는 거죠. 이게 리스크가 작용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 좀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어쨌든 영향을 받게 되면 국내 증시도 또 간접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OMC 회의에서도 지금 현재는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혹시나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의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개인이 많이 또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니까 반드시 좀 이런 부분들 리스크 체크를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두산중공업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종목이에요. 일단 팩트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기준은, 제가 세워드리고 싶은 기준은 장기적 관점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어디서 사라 마라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이벤트로 인해서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해주셔라.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는 조금 신경을 좀 써달라. 그래서 심리적으로 또 더 투심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극단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투심이 좀 약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그렇게 우선만 좀 시장 이벤트를 우선적으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비중이나 리스크 관리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좀 살펴보시고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추천주를 소개해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앞전 영상에서는 제가 아시안 IDT를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전에 추천드리자마자 그래도 잠깐 좀 시세가 나와서 원래 절반 정도는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절반 정도 매도를 좀 하고 나서 나머지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 순간적으로 너무 빨라서 또 대응을 못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가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앞고점까지는 충분히 한번 목표로 좀 삼아보고 싶습니다. 며칠 좀 가져가야 되는데, 역시나 내일 혹시 만기일 여파로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시안 IDT는 뭐 28,500원 부근 아직도 괜찮다라고 봐요. 어쨌든 20선까지만 좀 손절 잡고 보시면 되는데, 손절을 27,000원 종가 기준으로 잡고요. 27,000 한 2,300원대, 500원대 오시면은 그런 라인에서는 2차 매수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비중 나눠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 쪽도 굉장히 강하죠. 지금 아모레퍼시픽 오늘 불기둥을 뿜뿜 뿜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이 종목 VIP님들 이런 라인부터 갖고 있고요. 현재 대략적으로 15% 가까이 수익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28,800원 부근부터 편입을 해서 갖고 오고 있어요. 거의 바닥권인데 지금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20% 가까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자마자 뿡뿡 막 이렇게 뿜기는 게 아니라요, 막 불기둥을 뿜어내는 게 아니라 좀 느긋하게 가져왔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대한약품 오늘 또 다시 한번 스타트 걸고 있죠. 60선이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돌파하기가 쉽잖아요. 이 종목도 우리가 거의 지금 분할 매수해서 평균적으로 한 35,000원, 600원, 진짜 비싸봐야 한 37,800원 정도일 것 같아요. 가져오고 있고 아직도 업사이드가 넓다. 일단은 32,500원, 33,000원까지의 매물대가 돌파가 필요해서 그 전까지는 매도 안 하고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많고요. 오늘 고바이오랩 이 종목에 한번 당했습니다. 이 종목에 한번 당했어요. 당한 건 당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우리가 4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고, 유튜브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도 4만원 부근을 제가 추천을 좀 드렸는데, 오늘 좀 셀트리온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면서 손절가를 제가 38,000원 잡았는데 어쩔 수 없이 손절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손절한 건 또 했다라고 언급을 드리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손절을 단행했고, 이거는 내일 한번 혹시나 또 다시 조정을 받는데 38,000원을 찍고 돌리거나 이런 상황이면은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까 싶기도 해요. 아직까지 그래도 힘은 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대응이 좀 다소 아쉬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여차했다가는 진짜 대폭락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나노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금 8,600원 부근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노인텍이나 뭐 아시안 IDT, 제가 봤을 때는 추세를 돌려버린 아시안 IDT가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셀트리온 형제들로 인해서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아직까지 다운사이드가 더 열려있는 상황이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모르니까 조금 침착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변동폭이 큰 하루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추천주까지 좀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렸고, 이벤트는 이제 오늘부로 마감을 합니다. 오늘부로 마감을 하니까 문의 많이 주시고요. 문자라도 좀 남겨주세요. 성함만 문자로도 좀 남겨두시면 또 여유 되실 때 상담하시면 되니까 문자가 들어온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들어온 기준으로 한해서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적용을 시켜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벤트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런 이벤트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정을 알고 있고 어떤 변동성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게끔 뭐 손해를 아예 안 볼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계좌를 텅텅 비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움직이는 대로,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손절을 남들 10% 할 거 우리는 3% 4%라도 해버리면 그것도 성공한 거잖아요. 물론 그런 상황까지 오면 안 되겠지만, 심지어 오늘 고바이오랩은 좀 당한 면이 있지만, 아무튼 뭐 최대한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이 있으니까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계획이 없으면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하고 있고 또 계획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계획과 내년 초면은 시장이 무엇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느낌은 좀 와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VIP 회원님들께도 아직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벤트 꼭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탑승해서 우리가 꾸준한 수익 한번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 의사이거나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좋은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진짜 뭐 커피 한 잔 값 혹은 뭐 담배 한 값 그리고 식사 한 끼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얻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순간 내가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죠. 저도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도 제 앞에 커피가 있지만, 아무튼 이런 비용을 사소하게라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하셨을 때 그 이상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또 제가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